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너랑 나랑은 이미 안 되지. 주가를 더 보채고 싶지만. 네, 여기까지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장 윤재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슈팅이 정말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한 가지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직까지 가야 될 방향은 멀고 멀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에이스 포스코 그룹 포커스 ETF의 주가 추이가 지금 보신다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거의 10,000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이, 그러니까 ETF죠. 지금 현재 2월달 들어서 최저점 3,950원까지 우하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룹주 차원에서 ETF 순위를 한번 살펴봤을 때 한화그룹주 요새 정말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반면에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추이가 계속해서 밀려 내려왔었는데 오늘을 기준으로 4,000원대 다시 한번 넘긴 종목입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 동반해서 강세가 나왔죠. 포스코 DX가 오늘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현재 종가는 25%대 종가로 마감을 보여줬고 그룹주 차원에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한화, 두산, LS, 다음 타자는 이제는 포스코, 2차 전지 종목들 반등을 한번 기대해볼까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요새 시장의 트렌드는 그룹주 동반 슈팅 장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한화그룹주였고요. 그 다음이 두산그룹주가 그 타자를 넘겨받았고 바로 다음이 이제 LS그룹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화나 두산 같은 경우에는 방산과 지금 원전 쪽에서 약간 밀려 내려가게 되면서 그리고 먼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쉬어가고 있지만 LS그룹주 그나마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강세는 2차 전지 쪽에서 뽑을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와 에코프로 그룹주 전체적으로 진한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의 타자는 이렇게 두 가지의 그룹주가 넘겨받게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도 살펴볼 테지만 철강 관련된 또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호재 소식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2차 전지 종목들 얼마만이야, 무더기 강세 어떤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오늘 생각보다 많은 이슈들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서부터 미국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본격 생산하겠다. 캐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이 끝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가 가장 힘들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ESS용 LFP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CEO의 급여 30%를 무조건 주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에 대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배터리 기업과 양극재, 소재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공급 계약을 맺었다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강한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해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의 양극재 공장이 5월에 다시 한번 준공이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 체크해 보시고요. 끝으로 유진 테크놀로지 상한가로 마감된 종목이죠. JR 에너지 솔루션과 2차 신주 인수 계약이 들려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음 장도 한번 띄워주시죠. 네, 보신다면 2차 전지 종목들 바로 걱정이 되는 게 내달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소식에 벌벌 떨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제한점이 생겼는데요. 무차입 방지 조치는 의무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이 소식만큼은 2차 전지 종목들에게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호재성 조항으로 좀 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정말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한 가지 발간이 됐는데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가 조금씩은 반등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캐즘 현상은 이어지고 있고 실적 바닥을 확인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 수출 데이터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유럽의 업황을 살펴본다면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 흐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다면 그룹주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종목도 있지만
소재 부품단으로도 강한 종목들 많았습니다. 유진 테크놀로지가 30% 상한가 꽉 채워냈고요. 동아기업이 상한가, TC시스텔, 에코프로 머티, LNF까지 두 자릿수대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들입니다. 소재 기업들의 강세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도 정말 강했었는데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는 2차 전지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레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정말 좋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오는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로써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째 계속 상승이고요. 코스닥도 5거래일째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처음으로 2,600선을 넘겼는데 벌써 70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힘있게 기초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또 우리가 작년에 힘들었던 시장을 좀 더 보상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게 코스닥이 시장이 먼저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다가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주춤할 때는 또 코스피 쪽에 대한 자금 쏠림이 이어지면서 이 자금 자체가 시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작년에는 많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인데 그런 매물들을 소화를 하면서도 시장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유동성 강세가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전반적으로 다 강한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강세장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강세장에 대한 초입 구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흐름이 굉장히 좀 정직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어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사님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졸고님이라고 계시세요.
매일 하는 방송국에 나오시는 분인데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뒤늦게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매주 수요일에 나오시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윤재 초이스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2차 전지 종목들 이슈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강세고요. 12시 부근부터 포스코그룹주가 다 슈팅이 나오면서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막판에 살짝 꺾이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솔직히 2차 전지에 이렇게 갈 줄은 좀 예상 바뀌긴 네.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직까지는 캐즘에 대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업황이 바닥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래도 좀 의심을 좀 더 하자라는 관점으로 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예상 밖의 슈팅이 좀 많이 나와서 왜 이런 흐름이 나올지 이제 계속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뭐 사실상 이제 그럴 만한 완전하게 납득시킬 만한 좀 커다란 큼지막한 이슈가 있기보다는 업황에 대한 좀 개선 기대감이 좀 더 심리적으로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금 자체가 이탈하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또 먼저 올라갔던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시세 차익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에 대한 좀 산업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할지 그런 걸 찾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좀 더 선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LG에너지솔루션이 26년도에 캐즘 현상이 끝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좀 기대감을 형성을 하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2026년도에 캐즘 현상이 끝날 거다라는 좀 기대감을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계속해서 하고 있고 캐즘 현상이 좀 더 극복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또 시장이 많이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포스코 그룹들이 좀 더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게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철강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이제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도 이제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미국에서 관세에 대한 좀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보편적인 관세고 좀 중국에는 더 많은 반덤핑 관세를 좀 진행할 전망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동안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졌던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에서 저가 공세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철강 재고 자산이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본다라고 하면은 관세가 어느 정도 영향은 있더라도 길게 봤을 때는 좀 호전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맞물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31일 날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2차 전지는 기관들에 대한 공매도가 1차적으로 타겟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었는데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 쇼 커버링이 나타나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특히나 좀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었던 포스코 그룹이 좀 더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곧 있으면 다가오는 이벤트가 있는데 곧 있으면 인터배터리 데이가 3월 달에 또 열리잖아요. 네. 이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벌써부터 좀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벤트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2024년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력 슈팅이 나왔었는데 지금부터 혹시라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혹시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폐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을 좀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이번에 거기에 대한 기술력도 어느 정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네. 많은 사람들이 2026년도에 대한 지금 캐즘 현상이 끝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바가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에 대한 수명 교체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길게는 뭐 3년에서 5년 정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부터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수명이 조금 짧습니다. 이제 100%라고 하면은 한 40% 정도만 사용을 하고 출력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60% 수명이 남더라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배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폐배터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좀 혁신적으로 수율이 잘 나오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력이 좀 더 부각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한 번 더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폐배터리도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앞전에 있었던 수요 교체 사이클이 맞물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많이 수주가 늘어났었던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교체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 그만큼 많이 판매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에 맞춰서 기대감이 커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공략을 하면서 미리 일정 전에 시세가 나올 때 미리미리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좀 있으면 있을 이벤트에 앞서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보니까요. 원익 PN이 뭐 코스모화학, 성일하이텍 그리고 세비캠까지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혹시 뭐 이런 종목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좀 이 종목만큼은 정말 괜찮다라고 보실 만한 종목이 있으실까요? 좀 자본력으로 탄탄한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코스모 화학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사실 아직까지는 내년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좀 규모가 있는 코스모 화학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발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는 성일 하이텍이 폐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졌을 때 강한 시세를 많이 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움직일 때는 좀 화끈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성일 하이텍,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코스모 화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정말 오랜만에 시원한 반듯 누려보시는 하루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의 종목,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심텍과 한컴 라이프케어 짚어주셨는데 저는 2차 전지 쪽으로 들었는데 IT 쪽을 또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IT 쪽도 워낙 강해요. 어떤 종목 택해주셨을까요? 저는 일단 초이스 종목은 지금 한컴 라이프케어 종목을 좀 초이스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바닥에서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 자리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당신의 초이스 첫 방송 때 좀 상담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좀 원하는 방향성이 이제쯤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컴 그룹사에서 매각에 대한 철회가 만들어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다시 한번 매각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펄을 붙이면서 기업의 멀티플을 좀 더 상승을 시키고 다시 한번 재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한 영업이익이 308%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방독면 공급 계약에 대한 공시가 나타나기도 했고 필리핀에다가 육군 군복을 공시하겠다라는 100억 가량에 대한 수주도 이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이슈가 최근 들어서 나온 게 이탈리아 총기 제조사인 베레테와 또 MOU 체결을 하면서 이번에는 또 무기 쪽에 대한 방산산업의 제대로 된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큼지막하게 글로벌적인 MOU가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멀티플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닥을 찍고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가격 대비해서 계속해서 기업에 대한 몸집이나 멀티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한컴 라이프케어는 굉장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국면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 바닥에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컴 라이프케어를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참 많은데 전기차 화재 방지로도 한번 부각이 됐었고 뭐 방위산업이라던가 마스크 관련된 부분으로도 좀 부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컴 라이프케어 지금 이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서 네. 좀 어떤 부분을 집중하면 좋은지 매수 전략까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또 굉장히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네.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라인에서 한 5%가량은 좀 더 떨어지더라도 크게 걱정 없이 모아간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대량의 거래량으로 막 크게 변동성을 만들고 네.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부터 지금 3,255원 요 라인 때까지는 떨어지더라도 모아간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전에 저점인 2,800원대 라인 깨면은 좀 손절 라인으로 리스크를 관리한다 차원으로 접근하시면은 그 라인을 지켜주는 선에서는 추가적인 슈팅이 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4,300원대 라인은 좀 빠르게 터치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 라인을 좀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2차 목표가는 5,500원까지 좀 길게 열려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에 좀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보자의 입장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게요, 이사님. 네. 이 종목이 음봉이 뜨고 나면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뜨면은 우하향 그래프를 그려내고 있는 그런 네. 추세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급등 나왔다가 장대 음봉 나오면 떨어지고 급등 나왔다가
장대 음봉 나오면 떨어지고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장대 음봉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앞전에 있었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사실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매각 협상에 대해서 공시가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이런 이벤트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매각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또 3개월 연장되고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계속 만들어지고 조정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다 매각 철회로 해소가 된 상황이고 지금은 기업에 대한 멀티플 그대로 좀 움직여져야 되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대량에 대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도 장대 음봉에서 이제 큰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좀 단기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상승폭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막 바닥에서 시장에 대한 주목도를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은 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방향성이 좀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우하향을 하다 보니까 앞전에 있었던 악성 매물들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음봉으로 조정을 하고 일정 구간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버텨주는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더 좋고 지금처럼 이제 음봉이 나오는 구간은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하는 작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컴 라이프케어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오늘장 이사님의 초이스 종목이었으니까요. 잘 한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차트상의 위치가 하단에 놓여있는 종목이니까요. 앞으로 기대감 가져가시면서 저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초이스 종목이지만 심택 요새 살펴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심택을 지금 구간에서는 살짝 위험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비초이스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심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주목을 하고 거기에서 가장 좀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주 전부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시간적인 요소가 좀 피곤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을 조금 주의하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까도 200일선 장기 이평선에 대한 모멘텀이 돌파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 구간에서 바로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전에 대해서 200일 평균 거래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평균 단가가 지금 200일선 라인대인 지금 14,000원대에 가장 많다는 건데 22,000원대 가장 많다는 건데 여기 라인대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를 하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크게 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소화를 못하고 지금 라인을 버텼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있었던 200일선 라인에 있는 매물대들이 추가적으로 탈출 러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하방에 대한 속도가 좀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은 약간에 대한 쉬어가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무리하게 추격하면서 올라간 종목들을 잡기보다는 보유자분들이 수익을 좀 챙기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타났을 때 추가적인 좀 타점을 고려하는 구간이 다시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택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단기간에 거의 2배 넘게 오른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급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경계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보유자분들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조금씩은 수익 실현을 하셔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안 돼요. 심택은 난 너무 높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심택이라던가 지금 반도체 종목들의 업황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조금 중장기적으로 더 끌고 가면서 좀 오래오래 묵혀두고 싶다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심택이 과거에 7,650원에서부터 5만 원까지 좀 쉬지 않고 올라간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자체도 바닥이고요. 지금 가격대도 지금 기업에 대한 멀티플 대비해서 고평가라고 보기엔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좀 여기에 대한 업황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5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다 보니까 내년까지도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산업은 지금 낸드 플래시라든지 리드 프레임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업황을 바닥을 찍고 재고 자산에 대한 소진이 거의 끝났고 이제 D램을 만드는 거는 좀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데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와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되고 업황도 차트도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우리 생각보다 더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좀 여유 있게 바라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텍과 한컴 라이프케어 오늘장 두 가지의 종목으로 초이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매매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한컴 라이프케어를 초이스 종목으로 택해 주셨고요. 심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으로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하셔라라는 점 조언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 보니까요. 눈꽃 엔딩님께서 한컴 라이프케어 차트가 매집 차트 아닌가요? 사모아야겠다. 전문가님 종목 추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께서도 이 종목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이사님의 초이스 종목은 한컴 라이프케어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 진단이 올라와 있는데 눈꽃 엔딩님께서 저희가 시작하기도 전에 바로 올려주신 종목이죠. 셀바스 헬스케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20원에 10%.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의료 AI 쪽에 대한 모멘텀은 좀 여유 있게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멘텀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로만 보는 게 아니라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AI도 이어지고 있고 음성 AI, 생성 AI 이런 쪽에 대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순환매는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번에 샘 올트먼도 의료 AI에 대한 모멘텀을 한 번 더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3빌리언스라든지 계속해서 의료 AI에 대한 모멘텀이 개별적인 이슈로 계속 커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의료 AI는 이제 바이오랑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모멘텀을 얼마나 좀 크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이냐. 근데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그렇고 국내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인프라를 계속해서 키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 기술력 이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혁신적인 기술만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강한 시세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모멘텀 중에서도 의료 AI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뷰노도 마찬가지로 올해 또 FDA 통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의료 AI에 대한 모멘텀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모멘텀 준비하고 있다가 좀 호재성에 대한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기업에 대한 멀티플을 우리가 단순하게 확정 짓고 목표가를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은 언제든지 또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좀 비싸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보다는 바닥권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여유 있게 보셔도 크게 걱정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 라인을 쉽게 깨지는 않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흐름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을 나오고 나서 매물대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약간은 아쉬운 게 목표가가 이제
매수가가 조금 높은 상황이세요. 그래서 지금 상한가를 치더라도 매수가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한 좀 괴리율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좀 시간적인 기회적인 비용을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목표가를 좀 낮추면 매수가를 조금 낮추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7,420원까지 올라오길 마냥 기다리시기보다는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은 선에서 지금 접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라인대에서 이평선이 모여 있는 4,600원대 라인 쪽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 늘리시더라도 평단가 관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 7,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터치를 할 수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평단을 좀 대폭 낮추고 나서 7,000원대 거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절반 정도 수익을 실현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 체크하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회가 남아 있는 종목을 좀 홀딩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회는 열려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7,000원대까지 오기까지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비중을 한번 늘려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의료 AI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랑 비슷한 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멘텀에 따라서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올려주신 종목은 바이오 종목이긴 한데 오늘 2차 전지 데이잖아요. 2차 전지 종목들 쭈루룩 한번 먼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날마다 적자님의 종목부터 한번 가볼게요. 삼성 SDI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 평단가는 32만 6천 원에 30%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성 SDI에 우리가 옛날에 봤던 고점은 80만 원 선이 아른아른한데 이 종목이 언제 20만 원대까지 떨어져가지고 오늘 올라와도 한참 멀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비중이 30%라 그게 조금 걸립니다. 사실 지금은 바닥이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늘려도 평단 관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비중 30%에서 평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제 한 비중 10%면 10% 정도 더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시면서 평단 관리를 확 낮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이제 비중 추가를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60%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아예 기회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이제 이 종목이 좀 다른 종목 대비해서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하는 기대감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올라가거나 여기서 바닥을 찍고 나서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좀 추가적인 반등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방이 단단하지 상방이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좀 괴리율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도 무겁고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가장 빠르게 전고체에 대한 상용화를 할 수가 있는 거는 바로 삼성 SDI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수요는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는 바로 삼성 SDI인데 종목 자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평단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 있는 거 그거는 좀 감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비중을 추가하는 거는 자금 자체가 너무 많이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시장에 대한 기회를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홀딩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좀 답답하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에서 50만 원 수익이 나면은 삼성 SDI 50만 원만 손절하면서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리고 이 종목이 가벼워지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 관리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방은 어느 정도 다져준 종목입니다. 하지만 상방으로 직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모멘텀이 부각을 받을 때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비중 여기서 더 싫기보다는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 엠텍 한번 살펴볼게요. 우상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17,600원에 12% 오늘 종가에 더 담았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평단 17,600원대면은 그래도 이제 잘하셨죠. 네, 잘 하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래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닥에서 최근 또 추세를 완전히 돌릴 수 있을지 일단 대량에 대한 거래량이 들어왔긴 했는데 철강에 대한 모멘텀을 좀 계속해서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이슈로 보시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때문에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이슈도 같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번에 또 협상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제 러시아랑 미국이랑 종전에 대한
협상이 끝났다,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나왔는데 우리가 또 변수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대한 협상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불공정적인 이제 협상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은 무조건적으로 좀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항상 리스크 관리 차원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평단 관리를 하셔가지고 17,000원대 라인이라고 하시면은 좀 매수가가 많이 높으셨다가 오늘 또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서 네. 그래도 기회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단 관리 좀 잘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윗꼬리가 남아있긴 한데 이 상승에 대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200일선 위로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주목을 받고 한번 슈팅을 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지금이 시작점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에서 거래량이 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상방에 대한 방향성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한 2만 원대까지 한번 강하게 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일선 라인 때 지금 매수가 부근 라인 대를 좀 돌파하는지 그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비중이 12% 정도 되니까 그렇게 엄청 부담스러운 비중도 아니고 지금 차트에 대한 흐름도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2만 원대까지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시고 바라보시면 좋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단 관리 잘 하셨습니다. 2만 원까지는 목표가 기대해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도 2차 전지 종목 한 종목만 더 보고요.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고요. 35만 원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오늘 뉴스 나온 거 내용들을 살펴보면 신사업 관련해서 플라스틱 소재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도 하고 뭐 최근에 이슈들을 보면은 위기 돌파를 위해서 공장을 뭐 중단하거나 이런 내용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적자를 좀 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도전을 하고 좀 없애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막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구간은 아니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위기를 좀 피해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쉬어가는 느낌이 만들어지고 당연히 사업적인 측면에서 좀 딜레이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그런 방향성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오늘 간만에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관련주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2차 전지 들고 있다가 자포자기 하시다가 맞아요. 이제는 기회인가 하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좀 사실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는 더 나빠질 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더 빠질 때도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걱정보다는 기대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개선이 된다라고 네. 하면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이 출렁거리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거 덕분에 증시가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지만 공매도 타겟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 1차원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후에 공매도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공매도 자금들은 숏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상승에 대한 주체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LG 화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 들어서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닥이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더라도 35만 원대 이상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은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꾸준하게 이탈 없이 올라가야지만 우상향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트리거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겠지만 그래도 서서히 우상향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1차적으로 매수가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까지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참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까지 가야 될 방향은 좀 멀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방 지지력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기대감 가지시면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오늘 또 바이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약했죠. 다빈님의 종목 바이넥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50원에 5%, 오늘 8% 넘게 밀리는데 5%를 추가적으로 더 비중을 담을까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추가 매수하시기에는 너무 떨어지는 칼날을 네. 잡고 계신 거라서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하방이 어디서 멈출지를 먼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에 남겨주신 거 보면은 매도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에 대한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빼놓지 않고 움직이는 게 항상 바이오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조정 때문에 바로 손절을 하기에는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비중 5%밖에 안 들어간 거는 더 떨어지더라도 추가 매수를 또 생각을 하고 나서 들어가신 비중 조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데 이 추세 자체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추가적인 패닉셀이 이어지면서 더 하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가 바닥을 잡지 못하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좀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떨어질 때보다는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우리가 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급등 나오면서 VI 걸릴 때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양봉이 확인됐을 때 네.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CDMO에 대한 관련 사업들 계속해서 지금 생물보안법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게 CDMO에 대한 사업 육성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순환 사이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추가적인 반등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차트가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락이 좀 멈추고 나서 바닥을 다질 때 그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진단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비중이 지금 적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평단가를 낮추고 수익권으로 나와볼까라는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오히려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보다도 확인하고 가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요. LG전자 정말 오랜만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키77님의 종목이고요. 87,000원에 30% 비중 꽤 됩니다. 매수가가 온다면 비중 조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홀딩하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30%이기 때문에 매수가 곧 있으면 올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수익 실현을 해볼까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수익 실현이라기보다는 비중 조절 이야기라는 건 좀 더 길게 갖고 가실 예정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러면 그냥 계속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 그대로요? 네. LG전자를 선택을 하신 것 자체가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이 조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움직이면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LG전자는 좀 재미없는 흐름이 많이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9만 3천 원의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긴 사이클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보통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면은 교체 수요 사이클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충성 고객이 많더라도 내가 냉장고를 하나 샀는데 이게 뭐 급하게 뭐 1, 2년마다 핸드폰처럼 바꿀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수요가 쭉 이어지고 나면은 한 2, 3년 정도에 대한 좀 메가 사이클이 올 때까지는 깊은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좀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월에 이제 고점을 찍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밖으로 못 나가다 보니까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가장 성수기를 찍고 나서 피크아웃 우려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처럼 집을 안 나가는 게 아닌 이상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만들어지면서 가격 조정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게 온디바이스 AI라는 모멘텀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PC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이제 냉장고라든지 커피포트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보일러 이런 쪽에도 우리가 AI 기능이 탑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기존에는 아예 없었던 기능이 새롭게 체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와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우리 집 냉장고는 잘 쓸 수가 있겠지만 아예 없었던 기능이 새롭게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바꿔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교체 수요 사이클이 좀 더 가파르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면이나 편리성이 탑재가 되는 가전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 시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LG전자는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매출적으로도 이제 앞전에 있었던 좀 메가 사이클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시세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LG뿐만 아니라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런 AI 기능을 탑재된 가전제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기업 글로벌 경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LG전자는 오히려 또 주가 측면에서도 많은
기대감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랑 좀 크게 괴리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좀 좋은 자리 잘 잡고 계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라인은 이제 크게 깰 상황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높게 봐도 11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바라본다라고 하시면 11만 원대 목표가 잡고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이 쭉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참 잘 잡으셨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까지 좀 알아볼 수 있었던 내용이니까요. 잘 참고를 하시면서 조금 길게 들고 가시면서 10만 원 윗단에서 좀 매도하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요. 해사랑님의 종목 HD 현대인프라코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8,150원에 10% 12,000원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수익권이시긴 한데 이 종목이 지금 고점에서 내려오면서 오늘 5거래일선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트 나오면 일단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게 사실 100%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업황 자체가 좋고 이제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 좋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한번 밀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손해를 보는 이제 기간도 우리가 기회비용적으로 손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좀 아쉬운 측면에서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량에 대한 거래량이 들어오는 날에는 대부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를 위해서 하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거를 좀 바라보는데 지금 당장에 대한 매도가 조금 아쉽다라고 하시면은 마지노선으로 버틸 수 있는 구간이 8,500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500원대 라인을 이탈한다라고 하시면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매도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이어질지 그 타점을 다시 고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대량에 대한 거래량이 들어왔던 2월 23일 여기에 대한 이제 기준봉이 될 수가 있는 양봉이 여기 라인인데 여기에 대한 시작 가격이 딱 8,51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가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날 들어왔던 자금들도 추가적으로 세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심리적인 요소로 좀 깊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은 좀 여유 있게 잡아드린다 하더라도 8,500원대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수익부터 챙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익절 라인은 8,500원 여기서 여기 라인을 좀 더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생각하고 계신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기회는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손절 라인, 익절 라인을 좀 잘 중요하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행히 수익권입니다. 하지만 차트가 꺾였다라는 부분에서 전문가님이라면 지금 한번 수익 실현을 했을 종목이다라는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익절 라인만 잘 계산해 본다면 12,000원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모멘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불씨가 꺼질 때까지는 들고 가보시는 것도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8,500원 라인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ST팜 한번 가볼게요. 94,200원에 8% 저희 지연님의 종목이고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94,000원 구간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딱 그 구간 되면은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종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항상 이상하게 이제 사고 나서 뒤늦게 돌이켜보면 내가 사면 그렇게 돼요. 내 매수가가 저하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자리에서 많이 사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모멘텀이 뭐 이슈라든지 차트라든지 그때 돌려보면은 그때가 좀 적절한 매수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 잘 하셨는데 좀 아쉬운 거는 손절 라인을 좀 잡고 리스크 관리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렇게 피곤한 구간을 피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 때를 이탈하기 전에 미리 손절을 했다라고 하면은 좀 좋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손절 라인 구간을 이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어서 지금 급하게 매도할 구간은 좀 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를 했는데 여기가 바닥 라인 구간을 계속해서 다지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하면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뭐 급하게 우리가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좀 방향성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승에 대한 슈팅 한번 치면은 매수가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평단 관리할 구간도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조금 여유 있게 홀딩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 좀 체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CDMO에 대한 산업은 언제든지 좀 사이클에 대한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뭐 크게 변동성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앞전에 들어왔던 기관들이 여기서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는데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크게 나가는 구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서 서서히 물량을 다시 한번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좀 더 힘있게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우리가 급하게 매도를 하기보다는 바닥을 확실하게 다질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전 저점까지 기다리면 많이 피곤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85,500원대 라인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비중 축소라든지 손절을 하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만회한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한 마지막 마지노선은 85,500원대 여기 라인을 이탈하면은 조금 하방으로 좀 깊어질 수가 있고 여기 라인을 깨면은 전저점 이탈하고 나서 밑에는 받쳐주는 매물대가 없는 구간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리스크를 좀 관리한다 차원에서는 85,500원 손절가 라인 잡아드리고요. 거기 라인을 좀 지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매수가 이상으로 한번 슈팅 쏘면은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정말 빠르게 질문 토스하고 있는데 바로 잘 받아서 이렇게 종목 진단 세세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태백 주목나무님의 종목 효성 TNC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26만 원. 올해는 배당도 안 주는 것 같고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20만 원대는 그래도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화학 섹터 내에서 요새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2025년에는 배당 안 나온다라는 내용이 있긴 한데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오늘 또 다행히 또 주시는 종목들이 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뭐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대형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랑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배당에 대한 유무를 떠나서 일단은 바닥권에서 좀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매수가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급락 이후에 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잡으신 건지 아니면은 조금 위에서 잡으시고 나서 이 급락을 견디신 건지 그거는 이 급락을 견디시고 사셨겠네요. 근데 이런 구간까지도 버티셨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기다리는 데에서는 크게 또 걱정은 없으실 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이라든지 여기 화학에 대한 업종도 이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급하게 뭐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이 30만 원이다 보니까 30만 원대 왔을 때 여기에 대한 돌파 유무 확인하시고 약간의 주춤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나셔서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홀딩 그리고 주춤하고 나서 추세가 꺾인다라고 하면은 아예 정리하시고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방송 상담계의 래퍼 이렇게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딕션으로 상담을 해주시고 계신데 마지막 종목 짧게 한번 가볼게요. 테루테루 보츠님의 종목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22만 원 10% 한번 짧게만 종목 진단해 주시죠. 네, 사실 제가 이제 포스코 그룹이랑 이런 에코프로 그룹은 조심하자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캐즘 현상이 아직 풀린 건 아니고 그쵸. 지금 앞으로 이제 전망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게 인도량이 늘어날 수 있는 전망치를 가져가 있는 거는 현대차, 기아차가 아니라 테슬라 쪽에 대한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데 이 밸류체인 자체가 테슬라랑 있지 않는 기업들은 우리가 2차 전지 캐즘 현상이 돌파가 되는데 테슬라 혼자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약간 그런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조금 조심하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대한 캐즘 현상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에 대한 멀티플 자체는 좀 더 개선이 되면서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정말 많은 개인 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많은 매물대들이 앞으로 갈수록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트리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장기 매물대를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서 좀 강한 이슈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 바닥이고 반말 매수가 들어오고 앞으로에 대한 쇼커버
커버링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 매수가가 22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매물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 우리가 기다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목표가를 제시드리기보다는 반등을 줄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좀 더 바닥에서 리스크 없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제 핫한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더 선택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진단으로 오늘 10가지 종목이나 소화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내일장 전략 끝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또 다양한 큼지막한 이슈들에 따라서 순환매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개가 됐었던 그록3에 대한 모멘텀,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어떠한 모멘텀이 될지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XAI에서 발표를 한 그록3 같은 경우에는 챗 GPT에서 이제 GPT-4.5를 제치고 성능면으로는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그록3가 자리를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록2에 대한 이제 기능을 오픈소스로 풀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딥시크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됐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록2에 대한 오픈소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경쟁이 한국에도 좀 호재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지속적인 관심 있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순환매는 최근 들어서 약간에 대한 쉬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추가적인 반등 요소가 될 수가 있을지 그 부분도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랑 러시아가 성공적인 회담을 했다. 여기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에 대한 모멘텀 어떻게 이어질지 그 부분도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큼지막한 이슈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의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